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 렉서스 NX 모델 한번 만나려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제주 쪽에 여러 대의 그 NX 차량들과 UX까지도 이따가 시승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좀 NX 모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2세대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된 거죠. 2세대 모델이 정말 오랜만에 출시가 됐습니다. 거의 지금 2014년도에 1세대 모델이 나왔으니까 8년, 횟수로는 거의 8년 만에 국내 시장에는 2세대 모델이 들어온 거네요. 지금 이렇게 외관을 봐도 기존에는 NX에서 보여지던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사실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핀드 그릴의 디자인도 변했고, 특히나 오늘 시승한 차량, 제가 시승하는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좀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차량 외관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 변화라면은 이 앞쪽에 스핀드 그릴의 변화겠죠. 기존에는 약간 이 가로 형태의 스핀드 그릴이었는데 약간 수직 기조의 이러한 U자 형태가 연속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스핀들 그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450H 플러스 차량이기 때문에 3개의 LED가 조합된 이 헤드램프 디자인인데요. 350H 같은 경우에는 바이 LED라고 해서 LED의 수가 좀 적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안개등 같은 경우에도 모두 이제 LED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인치 브리지스톤의 아텐자 21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측면의 웨이스트 라인 쪽에 이 라인입니다. 지금 2열 도어 쪽에 보면 이게 하나의 라인이 오다가 두 개로 갈라지는 이러한 라인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뒤쪽이 조금 더 가벼워 보이는 느낌을 받게 돼요. 뒤쪽에 그 면적이 상당히 좀 넓은 편이죠. 2열 글라스도 여기서 이제 좁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상당히 좀 넓어서 자칫 좀 둔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을 굉장히 좀 날렵하게, 경쾌하게 좀 바꾼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량을 바꿔서 한번 흰색 차량도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이제 F스포츠 차량입니다. F스포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이 좀 다르죠. 일반적인 NX 모델과 달리 이 크로스 형태의 좀 촘촘한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쪽에 에어 인테이크 쪽도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 검은색 휠이 적용이 되죠. NX는 모두 4개 트림이 이제 국내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F스포츠는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이 일반 모델과는 다르게 바디 컬러와 동일한 색상으로 몰딩이 되어 있는 점도 특징이고요. F스포츠 로고도 마련되어 있고, 차량의 1열과 2열 도어 쪽에도 약간 검은 색상의 이런 몰딩들이 감싸고 있는 점도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에는 이제 완속 충전구가 있습니다. 지금 NX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6kW의 완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에 충전구가 있고요. 자, 이번에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뒷모습이 상당히 좀 강렬하죠. 기존에 이제 UX가 보여줬던 굉장히 입체적인 이 리어 램프의 형상을 NX에서도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NX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그 니은자 형태의 램프, 리어 램프가 이렇게 겹쳐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 점도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350H이기 때문에 이런 레터링이 더해져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이번에 NX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런 렉서스 로고 레터링이 좀 바뀐 점도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역시나 이 N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면서도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F스포츠와 일반 모델과의 그 디자인 차별점도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 볼 텐데요. 그 전에 이 도어 부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버튼이 아니고 이 뒤쪽에 보시면 살짝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이 도어를 열게 됩니다. 살짝만 눌러도 도어가 이렇게 탈칵하고 열리게 되고요. 또 힘을 그렇게 크게 들이지 않고도 도어를 열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죠.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이 도어를 열 때도 그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고 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살짝 햅틱 반응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도어를 열기 좀 편해졌고요. 그리고 안쪽에서도 도어를 여는 다른 방법이 적용됩니다. 기존과 달리 버튼을 눌러서 이제 도어가 열리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전자식 도어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 레버를 당기게 되면은 수동으로 열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2번 당기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2번 당기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열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내 공간의 변화가 상당히 크죠. 특히나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강화된 점, 이런 점들이 기존의 이제 렉서스 모델이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 좀 개선한 부분이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다시 한번 도어를 보면은 이 도어 트림에도 상당히 좀 화려한 무늬가 더해져 있는 이런 패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3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 그렇게 뭐 넓지는 않습니다. 뭐 물병 하나 넣고 작은 물품들 넣을 수 있는 공간 정도고요. 그리고 일단 시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죽 소재의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이 되고요. 보통 렉서스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 이 V자 형태가 이제 일반 천연가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일자로 되어 있는 이런 무늬가 더해져 있는 게 인조가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시트 같은 경우에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좀 도드라져 있어서요. 차량의 거동이 상당히 부드러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좀 비교적 잘 잡아주는 이런 특징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이 측면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재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 같은 경우에 좀 앉아서 자세한 기능들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계기판이긴 하지만 이 가운데 원 부분이 또 디지털 계기판이 따로 있고 주변에 정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나오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들을 눌러서 조작할 수가 있고, 하지만 좀 키감이 그렇게 뭐 좋다고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메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좀 두서없게 되어 있고 폰트도 상당히 좀 작은 편이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깨알같이 이쪽에 나와 있는 거 보시나요? 물론 이제 가운데 쪽에 표시를 큰 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보들이 대부분 좀 작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이런 버튼들 마련되어 있고요. 자, 가장 주목할 점은 이 부분이겠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14인치 대화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됐고요. 이 내비게이션이 정말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내비게이션의 해상도도 좋아지고 기본적인 속도도, 이 드래그 속도라든지 기본적으로 메뉴 전환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LG U 플러스의 통신망을, LTE 통신망을 사용해서 실시간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버튼들을 눌러서 오늘 날씨 알려줘. 현재 대정읍은 구름이 많고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좋음 단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음성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차량과 관련된 메뉴 한번 보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전기와 관련된 메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에너지 흐름도 같은 것도 이제 주행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운행 정보 같은 경우에 연비, 이력 정보 볼 수가 있습니다. 충전 스케줄 같은 것도 활성화를 시켜서 이제 일정에 맞춰서 뭐 가정에서 충전하는 경우에 이런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 공기압 같은 정보들 확인할 수 있고 U 플러스 드라이브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U 플러스 드라이브에 3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보도 나오고 있네요. 이 서비스는 가입 후 3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뭐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U 플러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뉴 구성 역시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UI 구성이 좀 복잡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앱 구성 같은 경우에도, 메뉴 구성 같은 경우에는 큼직큼직한 폰트로 되어 있긴 하지만 구성 자체가 그렇게 뭐 깔끔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렉서스의 과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많은 변화를 겪어서 너무 반가운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반가운 점은 물리 버튼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보시면 온도 조절 버튼 같은 경우에도 랜드로버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떠오르게 하는 이러한 구성으로 좀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고요. 볼륨 버튼도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풍구가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람이 가슴을 좀 때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은 에코, 노멀, 스포츠로 변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독특한 점은 이 부분을 열게 되면 수납 공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납 공간 안쪽에 이제 스마트폰을 충전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뭐 스마트폰을 이제 정차할 때 잠깐 확인하다 보니까 요 위에 있는 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잘 안 쓰는 짐을 안쪽에 넣어놓는 게 상당히 좀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납 공간과 C타입 포트, A타입 포트 마련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번 NX 2세대 NX에서는 좀 버튼 형태라든지 다이얼 형태로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어 노브 조작감이 뭐 나쁘진 않지만 수동 방식의 이러한 아날로그 감각을 조금 전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조금
단순하게 돌리고 누르는 형태로 바뀌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EV 모드 전환 버튼이 있습니다. EV 모드 순수한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할 거냐, 아니면 전기 모터 위주의 또는 하이브리드 위주의 주행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 버튼을 눌러서 모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바뀐 모드는 이 계기판상 요 위쪽에 표시가 되는데요. 이 또한 사실 너무 작은 폰트로 표시가 돼서 그렇게 존재감이 이렇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 버튼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정차된 상태에서 이 차량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화면과 함께 후진 모드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한 화질의 이 후방 카메라, 그다음 차량 주변을 볼 수 있는 카메라도 활성화가 되는데요. 자, 독특한 점은 이 차량의 하부까지도 모두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 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이 차량 하부의 영상까지도 반영이 돼서 좀 더 주변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점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후방의 각도도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경이 크고요. 특히 이제 암레스와 이제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 여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이래서 뭐 조수석에서도 물건을 꺼낼 때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수납 공간의 크기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2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2열 공간도 공간 자체는 뭐 중형 SUV다운 딱 공간입니다. 한번 앉아서 무릎 공간 확인해 보죠. 무릎 공간은 제 시트 포지션을 맞춰 놓은 상태인데 주먹이 지금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갑니다. 제 키는 170인데요. 이 정도의 공간 보시면 되겠고요.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뭐 사실 구동축이 존재하지 않는 차긴 한데 살짝 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아마 배터리 같은 것들이 위치하는 부분도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앞쪽에는 송풍구와 USB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C타입이네요. 그리고 C거잭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썬루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뒤쪽의 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버튼식의 전자식 도어를 마련하고 있고요. 버튼만 살짝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처럼 당겨서도, 2번 당겨서도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자, 2열의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수납이 되네요. 깔끔하게 수납이 돼서 2열에서의 뭐 개방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열에 마음에 드는 부분도 이제 시트인데요. 시트 소재가 부드러운 것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부분의 시트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자리 같은 경우에 성인이 앉기에는 좀 너무 딱딱한 경우들이 다른 차종에서는 볼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말랑하고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가 이 컵을 잡아줄 수 있는 홀더도 마련되어 있는 컵홀더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렉서스 NX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외관 변화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지만 이 실내 변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좀 아쉬웠던 렉서스의 조금 시대에 약간 뒤떨어져 있던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이번 NX를 통해서는 개선이 된 것 같고요. 사용 편의성에서도 아직은 조금 더 개선될 부분이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이 정도도 좀 좋은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렉서스 NX 450H 플러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주행성능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지금 해안도로, 애월 쪽의 해안도로를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장마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좀 걱정을 하면서 제주도까지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기상청이 날씨를 너무 못 맞추는 거 아닌가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되게 즐겁게 지금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즐거운 드라이빙을 만들어주는 원인이 바로 이 NX의 부드러운 주행 질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제 내연기관 모델을 주행할 때도 뭐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느끼긴 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넘어오면서 전기 모터의 힘까지 더해지면서 좀 더 여유로운 출력, 가속치의 여유로운 출력이라든지 전기 모드만의 조용한 모드만으로도 또 주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좀 쾌적해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 볼 텐데요. 렉서스 브랜드의 첫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된 거죠. 렉서스 브랜드는 워낙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에 있어서는 좀 오랫동안 20년이 넘게 와서 기술을 연마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소비자분들도 많이 인정하시는 부분일 텐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넘어오면서 과연 그 부분이, 그리고 이 렉서스 하면 떠오르는 이 신뢰도가 이 전동화 모델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든지 뭐 전기차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도요타나 렉서스가 이런 출발이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잠깐 이제 주행을 시작하면서 느껴보는 바로는
경우는 일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일단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제 전기 모터 그리고 앞쪽에도 전기 모터를 갖추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은 18.1kWh이고요. 그리고 완충해서 주행 가능한 거리가 56km입니다. 국내 인증 받은 거는 56km긴 하지만 시내에서 뭐 주행하시는 경우에는 한 70km 정도는 주행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에는 이 450H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일반 노멀 모델이 있고요. F스포츠 모델이 있습니다. F스포츠 모델이라고 해서 뭐 출력이 높은 건 아니고요. 파워트레인은 동일하긴 하지만 서스펜션이 이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고 F스포츠만의 뭐 디자인 요소들이 좀 더해졌다는 부분에서 좀 차이점을 갖는 거고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고객분들이라면 이 지금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일반 사양의 450H 플러스 모델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시스템 종합 출력은 307마력으로 조금 준수한 편이고요. 가속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 모터의 힘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유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NX 같은 경우는 풀 모델 체인이다 2세대 모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도요타 그룹의 플랫폼이 적용이 됐습니다. 뭐 ES라든지 도요타 브랜드에서는 뭐 라브4라든지 이러한 차량들에 쓰이는 플랫폼이 그대로 좀 사용이 됐고요. 에코 모드에서는 가속을 해봐도 약간 이제 초반에 조금 망설인다는 느낌? 전기 모터의 출력이라든지 엔진이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지 않고 최대한 이제 전기의 힘만으로 최대한 주행하려고 합니다. EV 모드로 잠깐 한번 주행을 해보죠. 이 상태에서는 가속 페달의 힘을 꽉 실어도 EV 전기 모터만으로 계속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뭐 어느 정도 여유만 있다면 계속 이제 전기차처럼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서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때는 바로 지금 전기 엔진이 작동을 하면서 엔진 위주의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아래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오토 EV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전기 모터가 위주긴 하지만 급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엔진이 개입을 하면서 가속을 하게 됩니다. 주행 모드를 노멀 모드로 한번 바꿔서 주행을 해보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느낌이 살짝 더 민첩하게 이제 가속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살아나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뭐 극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좀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NX보다는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조금은 더 단단해진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얘기고요.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비교적 그래도 좀 말랑말랑한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한번 밟았을 때는 약간 차량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이런 노이즈 다이브 현상도 약하긴 하지만 존재하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부드러운 세팅에 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승차감을 위한 세팅에 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숙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의 마찰음이라든지 노면 소음, 뭐 풍절음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귀를 자극하는 소리는 가속을 했을 때 엔진음입니다. 지금 2.5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이런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가속을 해봤을 때 엔진 음색이 좀 다소 거칠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속도를 높여보면은 이제 가속 페달의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엔진이 바로 개입을 하면서 주행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엔진음이 상당히 좀 거칠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네요.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렉서스나 뭐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탈 때 의뢰 느꼈던 그러한 소리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좀 다듬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음색이 차량의 뛰어난 이 정숙성을 좀 해치고 운전자에게 자극적으로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지금 화면을 한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을 바꿔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에너지 흐름도를 좀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전기 모터가 작동되는 경우, 내연기관이 작동되는 경우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엔진을 또는 전기 모터를 위주로 주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행 상황에 따라 계속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거 계속 보이실 텐데요. 굉장히 빠르게 아주 민첩하게 도로 상황이나 주행 상황에 맞게
동력원을 바꾸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일어나지만 운전자가 알 수 없게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뭐 충격이 있다든지 아니면 소음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정말 잘 억제가 되어 있거든요. 스티어링 휠의 감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쫀쫀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지금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해봐도 뭐 역시나 뭐 주행 모드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이 스티어링 휠의 담력 같은 경우에도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칼같이 예리한 이런 성격은 아니지만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운전자에게 편안한 주행 감각을 전해주는 이런 스티어링 휠의 담력을 또 느낄 수가 있고요. 자, 렉서스 같은 경우는 2035년에 100%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꾼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제가 지금 시상하고 있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35년에는 만날 수가 없고 오로지 전기차만 선보인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게 시작이 빠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렉서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기차, 렉서스 브랜드의 전기차 전환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실상하고 있는 이 렉서스의 두 차량 NX와 UX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되는 시장, 타겟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UX 같은 경우에는 작은 소형 SUV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죠. 이런 차량들은 이제 유럽 시장의 최신 트렌드에 좀 유럽 시장의 그 변화에 맞춘 차량이고요. X 같은 차량은 이제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 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빠르게 뭐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주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미국 시장은 내연기관 차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요타나 렉서스도 전동화의 흐름에 끼어들고 있긴 하지만 조심스러운 입장을 좀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렇게 선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유럽 시장의 그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도 좀 부랴부랴 좀 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렉서스의 고급스러운 마감새, 여기에 이 전동 파워트레인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동 파워트레인까지 더해지면서 렉서스 NX는 더 매력적인 선택지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도 만족스러웠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뭐 렉서스 하면은 이렇게 하이브리드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전동 파워트레인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점, 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선된 점은 좋긴 하지만 조금 그 UI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다듬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수선한 정보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은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 조금 거치게 들려오는 이 엔진 음색도 좀 더 부드럽게 순화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고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우였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